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전두환 노태우 특별 사면이 있었죠. 김영삼 정부 말기 때 썼던 거죠. 김영삼과 김대중이 합의를 해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특별 사면했죠. 그래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가 된 거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남과 북의 경제협력도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뭐든지 무조건 경제협력을 해야 된다,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당시 지원도 잘못된 거라 했죠. 아주 좋은 기회였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국가들도 없고, 그때 이제 핵개발 정도는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지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와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지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제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잘못 처리한 거죠. 경제력도. 북한은 1945년 이후 한반도 전체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끊임없는 도발을 했다. 사실이죠. 예전에 다 살펴봤죠. 여기에는 두 가지 목표가 결합되어 있다. 도발을 왜 하냐? 한 가지는 남한을 정복하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남한의 공산주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남한 입장에서는 교류와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줄 수는 없다. 북한이 이제 한반도에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 이상 도움 줄 수가 없잖아요. 국력이 강화되면 안 되잖아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목표를 포기해야지. 그래요.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도움을 주는 것도.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전혀 뭐 그런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고 뭐 각종 경제 교류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남한 입장에서는 교류와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줄 수는 없다. 그렇죠. 그와 같은 일은 결국 북한의 국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이는 곧 한국에게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정복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제도를 포기하며 나아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 도움을 주지 못할 이유는 없다. 도움을 줄 수 있죠. 우리 이제 공산주의 한 몇 년 했나요? 한 80년 이상 했죠. 70년 이상 했죠. 그래요.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뭐 너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그래요. 국민들 인권도 별로 안 좋고, 그냥 개혁 개방해야 되겠다. 우리도 좀 도움을 달라. 근데 우리도 근대국가 수립해야 되겠다. 그럼 도움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1990년대 중반 이후 핵개발을 포기한 뒤 지원하였으면 북한은 공산주의 제도 전체를 포기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포기한 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개혁개방을 추진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최소한 핵개발을 포기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기시키지 못한 거죠. 포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오히려 포기시키지 않고 핵개발을 하게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지원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북한이 위기를 조장해서 교류를 중단시키고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지원받아서 핵개발 하잖아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이제 북한이 선택을 하는 거다. 한국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또 필요하면 또 접근하겠죠. 어떤 정부이건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국제사회나 한국인들 대부분은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렇죠. 지금도 뭐 용인하지 않고 있죠.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북한이 1994년 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핵 개발을 재개하는 순간 경제 교류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게 그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최소. 그게 안 되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꿈이 크더라도 일단 핵 개발은 그다음 최소한 포기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제도를 포기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북한이 적화 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경제 교류를 실시했다. 뭐 적화 통일은 그 당시 계속 목표로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북한은 유엔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가 가능했다. 뭐 제네바 합의도 했고 그 당시에 핵 포기하는 것처럼 합의를 한 거죠. 핵 동결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데 그 잘못 처리한 거죠. 미국 정부가 당시에. 적화 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 실시했을 수도 있고 북한 역시 개혁 개방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서 실시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김대중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김대중은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하건 개혁 개방을 하건 상관없어. 북한에 이론만 주면 내 소임을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경제 교류를 실시했을 수도 있다.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김대중이 한 일을 보면. 그래요. 단순히 지원한 게 아니었죠.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그래요. 4천억 이상의 현금을 북한에게 또 주었죠. 식량이 부족하다니까 식량을 지원한 걸 넘어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극도 사실은 김대중이 벌렸다는 거예요. 김대중은 2001년 재임 시절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개발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아예 그냥.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지원을 막 하고 여러가지 지원을 하니까 그 시대에도 말이 많았다.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아니 지금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동결을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막 지원을 하면 나중에 이제 좀 숨통이 트이면 핵개발하면 어떡할래? 좀 자제해라. 그런 식으로 지원은 곤란하다. 그건 맞는 여론이었죠. 근데 그때 김대중은 어떻게 했나요? 사기극을 벌였다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다 핵개발하고 있다 했는데 그래서 그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제네바 합의도 했는데 김대중은 뭘 했나요?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마치 국제사회가 북한을 괴롭히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핵을 개발한 적이 아예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거예요. 만약 핵 개발하면 능력도 없다면서 개발한 적도 없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 몰수하면 되겠네. 김대중 재산 자기가 책임지겠다 했잖아요. 그 피해가 얼마나 커요. 국제적 사기극을 벌인 거죠. 알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극 벌인 것도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 분명히 이런 말도 했고 국제사회가 다 핵개발한다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북한한테
이익을 주려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알고 보니까 뒤에 4천억 이상의 현금을 또 그래요. 줬죠, 아예. 식량이 부족하다면 식량을 뭐 도와주고 뭐 그런 인도적 차원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요. 2000년대에 한 대여섯 살이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한 30살 됐겠네요. 물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미래의 일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북이 핵을 개발한 일은 북한이 스스로 밝히고 국제사회가 모두 확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그 사기극을 벌였다는 거예요. 핵 개발한 적 없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핵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사회나 국민들이 의심하면 북한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강력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사기극을 벌린 것이다. 국민들 사기를 벌렸고 또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거죠. 그래요. 1998년 10월 29일 김대중 정부의 지원하에 현대그룹과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이제 경제교류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이 경제교류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뒤에 살펴보면 알겠죠.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남북 교류 사업으로 공식 인정하였고 관광객 모집, 출입국 절차, 보험제도 등에서 정부가 현대와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래요.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호텔, 리조트, 면회소, 공연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설치되었다. 사실 적대국의 투자를 허용한 김대중 정부의 잘못이다. 그래요. 이 투자를 허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관광을 허용하더라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과 통일을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간기업과 민간기업이 재산을 인정하나요? 인정 안 하나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몰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함부로 국민들이 재산과 생명을 적국에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적대국이면서 동시에 공산주의 국가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는 외국인 투자 자본이 몰수가 흔하다. 중단시킬 수도 있고 몰수할 수도 있고 그 얼마든지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관광을 허용하더라도 투자는 허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투자를 허용하면 안 되죠. 아무런 보장 없이 적대국에 또 공산주의 국가에. 근데 그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손에 입을 일밖에 없는 거죠. 꼭 관광을 보내야 했다. 그럼 투자는 북한으로 하여금 하면 되는 거죠. 뭐 시설 같은 거는. 왜 그렇잖아요. 굳이 그래요.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따라서 관광을 허용하더라도 투자는 허용하지 않았어야 했다. 당연하죠. 2003년부터 육로로 관광이 가능해지며 2008년 7월까지 약 195만 명이 금강산을 방문했다. 그렇죠. 2008년 7월 11일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해변 인근 북한군의 총격으로 한국인 관광객 방황자 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진상조사와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당연히 그 관광객을 보내서 죽었다. 군인들이 총에 맞아 죽었다. 그것도. 그러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낼 수가 없잖아. 관광객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으면. 조직적으로 안 했으면 뭐
공동조사 해보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아쉬우면 관광객이. 근데 거절했죠. 이에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이후 재개되지 못했으며 시설은 방치 철거되었고 투자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아니 관광객이 총을 맞아 죽었어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어떻게든지 진상조사를 일단 우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럼 국민들을 또 관광객으로 관광하러 보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 중단되는 거죠.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북한군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적가 통일을 목표로 하고 한국이 북한을 적국이라 생각하듯이 북한도 한국을 적국이라 생각했는데 총으로 한번 쏴 죽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국이 함부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국의 국민을 죽였는데 내가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군 사기를 위해서 처벌하기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경제 교류를 하며 투자한 결과이다. 그렇죠. 다 그 시설 빼앗긴 거 아니에요. 물론 누구도 원치 않은 사고일 수도 있지만 적대국인 이상 의도를 가지고 살해한 것일 수도 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중단시켜야지 어떻게 해요. 또 총 쏴 죽일 수 있는데 재발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중단 안 했다가 또 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왜 진작 중단시키지 않았냐? 당연히 중단시키는 거예요. 인질로 잡힐 수도 있고 위험한 거죠. 적국에게 국민들의 생명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아쉬우면 진상조사와 공통조사를 받아들이면 그만이었다. 그럼 받아들이면 되죠.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한 게 아니다. 진상조사 같이 한번 해보자. 그 조사하는데 한국 조사관 옆에서 한번 조사하는 거 보고 지켜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생각이 있으면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하지만 한반도 위기 조장과 시설 몰수가 목표라면 금강산 관광 중단 자체가 목표였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외국인 자본을 못 사는 일은 흔한 일이다. 그냥 우리가 쓰자. 쫓아내고 일부러 한 명 죽였다고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북한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다. 우리가 그냥 시설 몰수하자. 몰수할 수 있는 거죠 뭐. 죽이고 위기를 조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한마디로 금강산 관광 중단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에 불과했다. 어떤 경우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 뒤에 북한이 도발한 적이 없냐는 거예요. 핵실험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연평도 사건도 있고 천안함 사건도 있고 서해 교전도 있고 막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김대중 때는 정부 때는 안 일어났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월드컵 때 국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에 투자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무리하게 투자한 거죠. 국민들을 상대로 총을 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발을 일으키는 국가인데 자기들이 원하면. 그래요. 2000년 8월 9일 김대중 정부의 지원하에 현대화산과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개성공단지구 건설 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공식 인정하였고 토지 임대, 출입 절차, 근로자 관리 등에서 현대와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기업들로 하여금 막 투자하게 한 거죠. 각종 지원을 하면서.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고
이후 수많은 남측 기업들이 입주하여 의류, 전자,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했다. 개성공단에는 2015년까지 120여 개 기업이 입주했고 9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상주했다. 5만 5천 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장을 가동했다. 그 달러를 주는 거죠. 달러 없다고 하니까 채용해서. 그래요. 그 시설 투자도 문제이지만 수많은 한국인들이 상주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언제든지 인질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잘못된 일인가요? 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적국에 투자하게 하고 사람 상주하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인질로 잡히면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그게? 관광에 문제가 생기면 관광을 중단시키고 관광객을 보내지 않으면 그것으로 더 이상의 피해는 없다. 관광객하고 또 다른 거죠, 상주하고 있는 거는. 실상 한국인들을 제외하면 금강산에 관광하러 갈 외국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이 투자한 시설로 큰 수익을 얻기 어렵다. 그 국내용으로 쓰면 되니까 또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쯤 되면 뭐 특별히 2000년대 이후가 되면 특별히 아쉽지 않다는 거죠. 따로 이제 수익원이 생겼다는 거죠. 뭐 아쉬우면 어떻게든 하려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성공단 투자는 위험이 상당히 큰 투자였다. 개성공단 투자는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예요. 인질로 잡힐 수도 있고 상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위기가 고조되면 상주 인원들이 인질로 잡힐 수 있었다. 항상 위기를 일으키는 국가인데 북한이 국민들을 인질로 보내면 되냐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또한 100% 공장시설을 가동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공장시설을 가동할 경우 필요한 물자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다 내쫓고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잖아요. 공장을 가동할 때는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기술자, 원료, 설비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한국에서 공급받아 가동해야 하니 100% 공장시설을 가동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것들을 다른 국가로부터 공급받으면 가동할 수 있다. 대체 가능하면 또 가동시킬 수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은 있다. 2016년 2월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고 결국 개성공단 역시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중단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았나요, 지금. 또 국지전을 일으켜도 중단될 수 있고 또 핵실험을 재개해도 중단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게 하고 사람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면 그런 행위를 벌이면 안 되는 거죠. 단계가 그렇게 막 투자하고 사람을 보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북관계라는 게. 실제로 이제 핵개발도 하게 되고, 그럼 핵개발하게 되면 국제적인 그래요. 규제를 받게 되고 실제 국제적 규제를 받고 있죠. 그 당시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기극을 벌렸잖아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면서. 그러면서 그냥 투자하게 하고 사람을 보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른 일이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투자를 허용하고자 하면 투자국가에서 사유재산과 기업재산의 보장과 민간기업 투자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우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데 또 사람들 보낼 수 있는데 그럼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과연 북한은 김대중은 기본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그런 걸 허용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과거에도 지금도 사유재산과 기업재산이 보장, 민간기업 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국가이다.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 어떤가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방을 하죠. 뭐 중국이건 베트남이건.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법이 있어야 될까요? 민간 기업 투자가 일단 허용돼야 되겠죠. 재산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보장되지 않고 민간 기업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 기업과 사람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허용이 되지 않는 국가라는 거예요. 개혁 개방을 한 중국이나 북한은 그게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허용되지도 않는 국가에 투자를 하게 하고 국민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적국에.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망각한 거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대중은. 인질로 잡든 말든, 몰수를 하건 말건, 투자하게 하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에 김대중은 민간 기업 투자를 장려했던 것이다. 설사 법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더라도 적대국은 언제든지 투자시설을 몰수할 수 있고 민간인들을 인질로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적국이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적국이면서 공산주의 국가였다는 거예요.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을 허용했다는 거죠. 즉 민간 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곳에 민간인 투자를 허용했으니 이는 김대중의 큰 죄이다. 그 죄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우선이 되는 일인데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고 적국인 곳에 국민들이 재산을 투자하게 하고 국민들을 인질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 국민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를 허용하면서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왜 안 되나? 라고 반발하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개혁 개방을 위해 민간기업 투자와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뒤에 투자를 하게 하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지.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법 없이 투자를 허용할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부는 없죠, 그런데. 근데 김대중은 허용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언제든지 또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았고,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일으키고 있었고, 김대중도 다 일으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일으켰냐는 거예요. 다 일으켰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중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국민들이 위험하니까 철수시킬 거 아니에요. 김대중이 북한의 의도를 몰랐거나 오해했다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의사가 있었다면 법부터 정비했을 것이다. 법 정비해라, 우리 투자할 테니까. 법을 정비 안 했어요. 그럼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재산이 보장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김대중은. 무조건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핵개발 뒤 개혁 개방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법이 정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처음부터 북한은 개혁 개방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향후 법이 정비된다면 원래 계획이 수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개혁 개방 안 하는 거 알고 알아서 가능성이 크겠죠. 어느 정도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투자하게 하고. 우리가 그냥 핵 개발을 하더라도 기획 개방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법부터 정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획 개방을 위한 법은 하나도 제정한 게 없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없었다는 거예요. 기획 개방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요. 법을 보면 알잖아요. 이 자들이 개혁 개방할 그래도 의도가 있냐 없냐 이 정도는. 핵 개발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근데 개혁 개방할 생각이 있냐 없냐는 법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뭐. 만일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자 실험적으로 공단을 만들었다면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동시에 관리가 가능한 곳에 한국이 투자를 하게 했어야 한다. 그렇죠. 꼭 한국 기업들만 투자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뭔가요? 관리가 가능한 곳이라 되겠죠. 북한도 관리하려고 하겠죠. 근로자들 수만 명을. 그럼 동시에 관리가 가능한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곳이 있나요? 없나요? 한반도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한반도에는 있다. 비무장지대를 개발하여 한국과 북한이 공동 관리하면서 투자하게 했어야 했다. 당연하죠.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긴 했다. 그래요. 그런데 비무장지대는 이제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이 관리하는 지역이죠. 국제적 합의가 이제 필요하긴 해요. 허가를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럼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국제사회가 허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반이라고 봐야 되죠.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왜 그런가요? 아니,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이런 걸 허용을 하는데 북한이 계속 도발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도 혹시 한번 유도 한번 해보자 하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위험하기 때문에. 도발을 계속하고 법도 정비가 안 되고 또 핵 개발도 그래요. 어느 순간 되면 또 그래 핵실험도 실시하죠. 미사일 발사 계속하고.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딴 이유가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이 문신에서 마치겠습니다.